짧은 시간에 정말 중요한 그 발표들이 있어서 첫 번째 그 발표하시는 분들이 부천 약대동에 있는 새롬교회 이원돈 목사님이신데 저희 수업 시간에도 몇 번씩 거기 탐방도 가고 정말 보면 완전한 공동체 새로운 세상을 그곳에서 만들어 놓으신 걸 저희들이 볼 수 있었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들 좀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통합 돌봄 시대의 돌봄교회와 돌봄마을에 대해서 이원돈 목사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천 새롬교회 이원돈 목사입니다. 네, 우리 총장님께서 노 총장님이 잘 소개해 주셨듯이 지금 마을 목회 출발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의 출구 전략으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 총장님 마을 목회의 대안이다. 이렇게 우리 시천신대 정재영 교수님도 이제 CBS에 가서 하고 우리 한국교회 교수님도 코로나 이후에 목회 방향 교회 마을이 분리가 아닌 함께하는 선교적 교회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쭉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임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금 사태를 다 아시다시피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통합돌봄 시대라는 것이 이제 새롭게 열렸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뭐 우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계엄 이후에 뭐 5월 지금 장미 선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또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리고 있는 때에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는 돌봄교회, 돌봄마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실천신대에서 아까도 우리 조 교수님 말씀했듯이 이제 저희 약대동에 이제 방문했었어. 그걸 계기로 해서 통합돌봄 시대가 지금 시작됐는데 한국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토론이 없다. 그래서 우리 실천신대와 갈릴리신학대학교가 연결을 해서 이 세미나를 한번 열어보자. 마침 이제 노 총장님이 이제 총장님이 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오랫동안 이제 가정교회 마을연구소에서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목회 유형별 사례라고 하는 이제 한국교회 마을목회를 소개한 책이 있는데 이게 마을 미니스트리라고 영문으로 번역됐는데 타운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마을 MAUL이라는 마을이라는 것을 고유명사로 썼어요. 자 그렇게 돼서 이 시점에 이제 이 K신학과 K마을과 K교회가 등장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라는 얘기와 동시에 지금 기회가 같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지금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그 양극화에서 하향 양극화된 노인들이 지금 태극기 부대로 등장하고 있고 하향 양극화된 청년들이 그 분노와 그 좌절을 통해서 신천지로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천지와 태극기 부대가 극우화되면서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위기라면 이때에 이 하향 양극화된 노인들, 청년들, 청소년들을 마을 읍면동 땅에서 돌보는 통합돌봄법도 지금 통과된 이 시점에서 이거를 한국교회가 만약에 감당할 때 지금 뭐 K패션, K음식 이게 나오는데 K교회와 K마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미 그것을 마을목회 유형별 사례에서 마을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MAUL로. 그러니까 이 마을목회와 마을교회가 K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K 이제 신학이 만약에 등장하면은 마을에서부터 출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20분이라서 굉장히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세계적으로 전개되느냐 아시다시피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사회적 돌봄의 사회학 그다음에 돌봄 민주주의 돌봄 민주국가라는 책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서구의
근대 복지국가에서 그 이후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디로 갈 건가 할 때 지금 전 세계가 보는 거는 돌봄 민주주의, 심지어는 돌봄 민주 국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 한국에 소개됐습니다. 이 중에서 돌봄의 사회학은 일본 여성이 쓴 건데, 이 얘기의 핵심은 그동안 지금 코로나 지난 다음에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의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돌봄을 전부 여성들한테 이제 전가를 한다는 거죠. 여성들이 돌봐라 그러는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여성 다음에 그럼 가족이 돌봐라,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은 여성과 가족한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이 돌봄의 주체는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돌봄의 사회학에서 했다면, 돌봄 민주국가라는 것은 근대 복지국가, 우리가 부러워했던 그 국가 중심으로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들의 돌봄을 체계했던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이거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는 실패했고 시장도 실패했어요. 국가가 실패한 것의 영역에 시장이 뛰어드는데 시장이 어떻게 우리의 돌봄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을이 돌봄의 주체가 돼야 된다. 그 왜 그러냐면은 이 근대 복지국가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거철에만 우리들의 돌봄이나 우리들의 살림과 우리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다루고 생활 얘기를 하고 선거 끝나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제 근대 복지국가, 국가 중심의 근대 복지국가의 한계라는 거죠. 일상의 우리의 살림들, 일상의 우리의 생활들, 이것을 책임지려면은 생활 단위인 지역사회 마을에 있는 돌봄의 주체들이 살림을 정치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돌보는 그 주체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것은 읍면동 단위의 살림과 생활의 주체들, 그 생활 돌봄과 생활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대의제, 의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그걸로는 이 돌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민주주의를 넘어서 직접민주주의로 넘어가야 되고,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를 섞는 그런 새로운 통합형이 나와야 되고, 그 직접민주주의가 참여하면서 마을 생활과 마을 살림살이가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정치의 문제 해결에 매일처럼 우리들의 국회에서 토론되는 이런 시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돌봄 민주주의, 그게 돌봄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과 살림을 자체를 민주주의로 토론하고 직접 민주주의로 표현하고 그것이 해결돼 나가는, 그래서 돌봄 민주주의가 되고 심지어는 국가복지 시대를 넘어서도 돌봄 민주 국가가 등장해야 된다는 이 과도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공적 돌봄 국가가 실패하고 시장에 실패하고 이제 공동체 마을의 돌봄의 시대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뭐를 해야 되는가? 자, 이랬을 때 이제 여기 이따 발표하신 임종환 교수님 중심으로 그러면 읍면동 단위의 새로운 돌봄이 출발돼야 되는데, 이 돌봄을 누가 할 거냐? 아무리 찾아봐도 읍면동 단위의 돌봄의 주체는 교회와 시민사회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환 교수 중심으로 돌봄을 읍면동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주체를 마을 단위에 있는 종교회의회가 지금 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지금 마포에 있는 고독사를 하는 그 장원일 목사님과 마포의 고독사 프로젝트는 약대동에 이제 돌봄 마을을 해서 이렇게 종교협의회가 이제 토론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로서는 부천에 있는 이제 지속협이라고요. 지속협. 그러니까 지금 그 읍면동 단위의 경제는 앞으로 사회적 연대 경제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올해가 사회적 연대 경제의 해예요. 유엔이 정한. 유엔이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SDGs라고 하는 사회적 연대 경제를 하는 지속을 모든 도시마다 있거든요. 지속협. 그 부천 지속협과 의논을, 부천시랑 의논을 해서 부천 약대동 마을을 내년도에 시행이 되니까 그 모델링하는, 돌봄 마을로 모델링하는 거를 작년에 우리가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콩나물 신문에 이렇게 기사화된 게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을이 여행이 되다라는, 이제 전국에 있는 경기도에서 이제 마을에 여행을 이제 오고, 그래서 이제 한 6군데를 이제 마을을 돌고, 그 다음에 요 SDGs 마을학교 팀이 낙대동에서 이 마을, 돌봄 마을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SDGs가 바로 지속협이라는 말이에요. 올해가 유엔이 정한 지속협의회가 되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델링을 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 약대동 사례인데, 돌봄 기관을 보니까는 지역 아동센터, 가족도서관, 영화제가 있고, 돌봄의 동아리가 있는 보니까 신나는 어르신 마을이라는 신신마가 있고, 꿈이 심야 식당이라는 청소년 돌봄이 있고, 문희학당이라는 문화예술 돌봄이 있고, 온전한 기쁨 재단은 우리랑 같이 연대한 이제 세 교회가 중심이 돼서 돌봄 마을을 하는데, 저소득층 집수리를 하고 벽지 방충망 같은 거 수리하고 마을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이것을 결합을 하면 돌봄 마을의 모델이 나오는데, 이 얘기를 할 때 마침 CBS가 오늘 오신 것 같은데, CBS에서 이거를 제가 좀 자료를 이렇게 해서 냈어요. 이 화면 자체가 CBS에 올라갈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통합급식을 어르신 청소년들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뿐이 못하니까 급식을 3번까지 늘리자. 그랬을 때 한 번에서 3번은 늘릴 때 부천시가 매칭 펀드를 하자. 급식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지금 건강 문제가 급속도로 펴지니까 건강센터도 만들자 그래서 주간 통합급식, 통합돌봄학교, 어르신 건강돌봄센터 이런 식의 지금 모델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보장센터가 있는데, 내년에 통합돌봄법이 3월에 실발이 되면 저걸로만 부족하다. 유지가 모여가지고 이 통합돌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을 단위에 실질적으로 돌봄 사역에, 돌봄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아서 일상생활 돌봄, 상생돌봄, 환경돌봄 이런 것들을 하는 통합지원협의회를 마을 단위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진행이 돼가지고 세 방향으로 지금은 계몽의 단계인데, 이제는 통합돌봄, 마을의 돌봄 사역에 참여를 마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통합돌봄 지원협의체를 만들고, 마을이나 시 단위로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걸 세워야 된다. 하여튼 이런 방향까지 얘기를 해서 발표를 하고, 돌봄 마을 선언문을 부천시에서 시청에 가서 했습니다. 자, 그럼 국가와 그러면 민 단위로는 이렇게 가는데, 아까 총장님 말씀했듯이 더 이상 행정이 이 마을 통합돌봄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민 단위가 중요되고, 교회에서도 작은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게 분명히 돼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건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협력은 할 수 있죠. 연대는 할 수 있지만, 작은 마을 교회, 그 다음에 읍면동 단위의 주민들과 작은 교회들이 이 운동의 중심이 되는데, 국가와도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와는 어떻게 협력하느냐? 제일 좋은 모델은 독일의 디아코니아 모델이다. 이따가 이범성 교수님 아마 발표할 텐데, 그래서 마을 공동체 기초를 두지만 국가 협력적 관계는 독일 교회와
독일의 교회와 국가가 하는 그 모델을 합자. 독일은 60만 명의 직원, 독일의 디아콘 교회에 있는 봉사직을 활용해서 60만 명을 직원으로 하고 자원봉사가 70만 명이라는 거죠. 이러한, 물론 국가계획이겠지만 이런 모델을 국가와 협력을 해서 우리의 디아코니아 모델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약계동은 이것을 통합돌봄 지원협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했고, 그리고 시장님이 이번에 연두에 왔을 때 이제 통합돌봄 저렇게 마을에 이런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그림도 나왔고 동장님도 참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팀이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한번 만납시다라고 지난번 연두 저 모임 때 약대동 연두 모임 때 인사차 오셨을 때 합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고요.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저희에서는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제가 마을에서 만난 예수랑 저랑 임종환 교수가 공전인데 이걸 가지고 돌봄 일꾼들 교육을 했는데 거기에 지속협회에 있는 분들이 이 책 읽기 모임에 오늘 지금 안 보이네. 오늘 오기로 했는데 3분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마을 대학을 저희들이 전국 17개인데 부천에서 협동작업을 만들 텐데 봄에 이제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게 성공해서 이렇게 지금 커리큘럼을 짜고 있는데 여기에 뭐 강의 들어가고 3번째는 통합돌봄 시대 돌봄 마을 만들기 그래서 약대동 사례 연구를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강의만 아니라 워크숍을 하고 거기에 3명이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그 3명이 우리 신신마라고 신나는 마을 어르신 마을 거기에 3분이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 읽기 모임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마을에 있는 돌봄 그 현장에 이제 자원봉사로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델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인턴십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마을 일꾼으로 키울 건가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할 때에 바로 지난주 월요일 날 하는 거예요. 우리 임종환 교수님이 지원법을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 장기요양 통합 재가 기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을에 빈 공간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통합돌봄 재가 기관을 우리가 지속협에서 시민사회와 마을을 만났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 마을 대학에서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된 걸로 이런 통합 재가 기관을 지금 정부에서 내년에 이게 출발한다니까 이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 흐름까지 왔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마을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자라는 흐름이 있고 그래서 결론은 아까 우리 그 갈릴리 신학교에서는 사회적 연대 마을 대학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 커리큘럼을 한번 해봤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 거기서 우리가 얻은 핵심은 앞으로 미래의 교육은 마을에 있는 평신도들이 마을 통합돌봄의 주체가 돼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마을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마을의 일꾼들을 마을의 돌봄 일꾼으로 키워야 된다. 세 번째, 마을의 은퇴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은퇴자의 실력도 있고 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은퇴 이후의 일을 찾는 이 세 그룹, 마을의 평신도, 마을의 주민들, 그 다음에 마을의 은퇴자들, 이 세 사람을 묶어서 마을 대학이나 마을 선교 그 커리큘럼을 만들자.
이제 이런 얘기로 해서 여기에 지금 이번에 대학을 하면서 박홍래 목사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현장을 발견하고 자금계 중심으로 돌봄 조직을 하고 통합돌봄 지원센터,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훈련센터, 교육원 이런 거를 전국 단위에서 이제 한 5개 정도의 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전국 단위에 이제 장미 선거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은 내년에 출발이 되고 준비를 한국교회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 돼서 자, 여기 다 잘렸네.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위기의식을 느낀 거는 지금 노인들이 하향 양극화된 노인들이 신천지화되고 태극기 부대가 되고 하향 양극화된 2030의 좌를 분노한 청년들이 신천지로 그 이단 사이비의 모든 배경이 전체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기독교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태극기 노인, 그 다음에 신천지 젊은이들.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극우를 대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사가 왜 한국교회가 어떻게 극우의 대명사가 됐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답을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통합 돌봄 마을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되면 일단은 할게요. 어떤 내용을